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조교수인 박재식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컴퓨터 그래픽스에 좀 가깝기도 한데 방금 전 윤국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카메라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는 저희가 지난 ICCV에 발표했던 연구고요. 저희가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 팀과 함께 협력할 기회가 생겨서 같이 재미있게 연구하고 ICCV에 발표했던 연구입니다. 우선 네, 복자고요. 대략적으로 그 영상에서 3D 복원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널프 관련해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약간 인버스 그래픽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는 컴퓨터가 어떤 3D 모델을 가지고 되게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인버스 그래픽스는 우리가 진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어떻게 그 3D를 다시 얻어낼 수 있을지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논문들에서 이제 키워드 그림들을 가져왔는데 사진에서 어떻게 복원을 잘할까, 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얼만큼 더 복원을 잘할지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메라라는 거는 이제 3D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어떤 피사체가 이미지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투영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3차원 좌표계가 2차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이 인버스 그래픽스라는 것의 핵심은 2차원 좌표계가 3차원 좌표계를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카메라에는 인트린직과 익스트린직이라는 내외부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계를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꾸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2차원 좌표계만 가지고 3차원으로 다시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수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라미터를 알면 뭐가 좋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워크샵이 조금 더 자동차 이런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동차에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디텍션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찾고 싶다. 특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3D 디텍션의 예제인데요. 이제 3D 디텍션을 하려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3차원 좌표계와 2차원 좌표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훨씬 더 단순하게 이게 바운딩 박스만 치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게 몇 미터 떨어져 있고 이 박스의 크기가 얼마고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기하학적인 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이게 이제 가상 버추얼 퍼니처 플레이스먼트인데 이제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이케아 가구를 딱 놨을 때 어떤 느낌일까 볼 때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로 봤을 때 그 카메라의 파라미터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물체의 크기에 맞춰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에다가 정확하게 넣어줄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2차원, 3차원의 좌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 파라미터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인버스 그래픽스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활용 가치가 높은 분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뭐 이런 수학적인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파라미터 좌표계를 거치고 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번거로운 과정이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떤 3차원과 2차원 좌표계만 알고 있으면 이 수식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 보통 카메라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3차원 물체들을 갖다 놓고 이미지로는 어떻게 보이니까 3차원, 2차원 대응 관계를 아니까 이걸 풀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실제로 이런 복잡한 복잡하진 않죠. 예, 체커보드 패턴을 출력해서 여러 각도로 출력을 하고 이게 어떻게 사진에서 찍었는지 파라미터가 어떻게 돼야 이게 이렇게 보였는지를 역으로 푸는 방식을 씁니다. 근데 이런 칼리브레이션을 잘 알면 당연히 파라미터를 잘 알 수 있는데 실제 상황은 좀 그렇지 않죠. 저희가 만약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받았다. 아니면 누군가 그냥 모르는 카메라로 올린 영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카메라 파라미터를 역으로 알아내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3D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이미지에선 어떻게 보였는지를 알면 3차원, 2차원 대응 관계가 생겨서 풀기 쉬워지는데 이미지만 가지고 있거나 뭐 훨씬 더 적은 정보만 가지고 풀려면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음 셀프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방법인데 스스로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든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예제가 있는데 사진이 살짝 다른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형점들을 추출해서 서로 매칭하고 이제 3차원 카메라 좌표계를 최대한 추론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콜맵이라는 3D 복원 기법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지금 이게 그 로마 시내를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사진으로 복원할 정도로 기술 완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실제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선 발표에서 사실 PCI 렌즈 같은 굉장히 좀 그 필드 뷰 같은 게 좀 큰 게 필요하고 왜냐면 만약에 자동차라고 하면 뭐 측면에 있는 물체도 좀 잘 보고 싶고 사방을 잘 보고 싶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카메라를 조금 화각이 넓은 필드 뷰가 넓은 카메라를 쓰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존의 이런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들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거나 굉장히 좀 렌즈의 자율도가 좀 떨어지는 한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능에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럴 레디언스 필드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버스 그래픽스가 되겠고 이미지로부터 원래 어떤 그 3D 물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지 않았던 시점에서 물체를 보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되고 그 널프가 바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널프가 이제 작년 2020년 재작년이죠. 처음 소개가 되는데 이런 이미지에서 3D를 표현하는 거를 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픽셀이 어떻게 왔는가 이 이미지 픽셀은 어떻게 왔는가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다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보면 실제로는 이쪽에서 바라본 방향에 물체가 이쯤에는 있어야 실제로 물체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역으로 풀어낸 굉장히 재밌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생된 연구도 많고요. 저희도 사실 널프에서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널프 결과고요. 이게 뭐 그냥 찍은 비디오가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넣어준 비디오를 널프에서 이렇게 새로운 관점, 보지 않았던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널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사진을 넣어주면서 이 사진이 어느 각도에서 찍혔는지 이 사진의 카메라의 파라미터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다 넣어줘야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실용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모르는 영상이 있거나 시점도 정확히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 그 스트럭처 프롬 모션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또 화각이 넓어지는 특수한 카메라, 좀 자유도가 높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커버도 하고 싶고 어느 정도 이런 데모들을 보면 결과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가져다 쓰기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스스로 널프를 풀면서 칼리브레이션을 스스로 하는 거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키 모티베이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진을 넣어주면 저희 방법을 쓰면 그냥 사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만 넣어주면 알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 행렬 수식의 값들을 찾아내고 카메라의 시점까지 알아낼 수 있게 하는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서 널프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단순한 좀 파라미터에서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카메라 파라미터까지 표현할 수 있게 조금 모델을 확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발표를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하면 널프의 파이프라인이 일반적인 파이프라인이 있다면 저희는 이런 좀 자유도가 높은 카메라 모델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사실 널프 디자인을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로스 펑션이 있죠.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어떤 파라미터를 찾아서 그걸로 우리가 뭐 이미지에서 새로운 시점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오큐펀시 필드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인테그레이션해서 만드는데 이게 일반적인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주는 컬러가 우리가 실제로 찍은 컬러랑 비슷하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에다가 셀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추가적인 목표가 생겨서 이런 지오메트릭 로스라는 걸 새롭게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아까 그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 중에 이런 대응점이 주어지면 그 대응점에 대한 거를 푸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화면 해상도가 좀 낮은 편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는 방식 때문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그 널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카메라 좌표계에서 이렇게 레이라는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3차원 공간상의 직선들을 추출하고 거기에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저희가 로스를 좀 확장을 해서 이 레이 공간에서 정의되는 로스를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직선 사이 최단 거리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 최단 거리를 다시 이미지로 가져왔을 때 이 거리가 사실은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굉장히 사실 일반적인 그 로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특히 널프에 적용하기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스를 막 저희가 새로 디자인한 건 아니고 이미 많이 발전된 아이디어에서 착안을 한 건데 널프는 사실 이 레이를 관점으로 옵티마이즈를 로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 레이 기반 로스에다가 우리가 대응점을 알고 있는 점들끼리 조금 더 타이트하게 얼라인을 시키는 지오메트릭 로스를 새로 디자인을 한 게 가장 큰 저희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카메라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파라미터 몇 개로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렌즈나 아니면은 센서가 조금 미세하게 휘어지는 것까지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그려 봤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공간은 좀 약간 곡률이다, 곡면이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좀 점진적으로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좀 쉬운 파라미터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지오메트릭 로스, 포토메트릭 로스를 이용해서 이걸 먼저 찾아보라고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더 어려운 이런 디스토션하는 파라미터 이게 지금 그 실제로 저희가 찍은 사진을 넣어 줬을 때 스스로 찾아낸 디스토션 파라미터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렌즈가 이렇게 휘어났다는 걸 찾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점진적으로 찾아 나가는 거를 저희가 유도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여기서 카메라 위치를 조정을 하고 카메라 시점을 살짝 조정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좌표계를 정확하게 서로 다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여기서 다 레이드를 쏴주고 다 모아서 다시 이미지로 왔을 때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지오메트릭 로스가 다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져야 되겠죠. 그게 잘 맞아떨어지게끔 하는 전체적인 최적화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알고리즘은 이렇게 되고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리큘럼 러닝 기법으로 쉬운 거보다 어려운 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 널프 데이터셋들 중에 유명한 이 트랙터랑 여러 가지 탱스 앤 템플스 데이터셋까지 검증을 한번 해 봤고요. 네, 실험 결과를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한 가지 실험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셀프 캘리브레이션이니까 카메라 파라미터를 스스로 잘 찾아내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면은 이미지에다가 한번 노이즈를 넣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3차원 그 좌표계 카메라 위치를 살짝 그 3차원 좌표계로만 트랜슬레이션을 시켜서 이게 노이즈를 넣은 겁니다. 노이즈를 넣었을 때 얼만큼 그걸 잘 찾아내는지 해본 거고 로테이션은 이제 카메라가 보는 방향을 일부러 좀 흔들리게 넣어 봤습니다. 그래도 잘 찾는지 해 봤을 때 기존 널프보다 저희 걸 썼을 때 거의 좋은 케이스에서는 PSNR 30 가까이 잘 찾아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실험이고요. 그 이미지에 노이즈를 넣거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아니면 둘 다 넣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미지의 그 카메라 포즈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복원을 잘 해서 이게 PSNR이고 PSNR은 30에 가까우면 굉장히 좋은 값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를 잘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잘 줄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들이고 굉장히 그 고전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고전적인 방법 쓸 필요 없고 널프를 풀면서 칼리브레이션 파라미터도 쓸 수 있다는 저희 장점을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결과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마 사진보다는 결과로 빠르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복원한 사진인데 지금 이게 사진 한 장이 원래 들어간 인풋 사진이 아니라 저희가 넣어준 거하고 다른 관점에서 본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코덱 때문에 좀 재생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널프 이렇게 데모하듯이 이렇게 뷰가 막 변하는 사진들인데 저희는 카메라 위치를 넣어주지도 않고 사진만 넣어줍니다. 사진만 넣어줘도 사진을 정확하게 그 카메라 파라미터를 넣어준 결과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잘 복원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탱스 앤 템플스 데이터셋인데 훨씬 더 좀 더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에러맵을 보면 결과가 더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이 콜맵 플러스 널프가 기존 방법들입니다. 콜맵이 이제 기존에 칼리브레이션 하고 널프를 돌리는 기존 파이프라인인데 저희 거는 그런 거 없이도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칼리브레이션을 카메라를 알려주고 푸는 방식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 알아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코덱 테스트를 못해서 동영상 재생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훨씬 더 조금 챌린징한 경우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그 피시아이 렌즈 같이 이제 화각이 굉장히 넓은 영상인데 이거를 일반 널프로 아무리 되게 좋은 카메라 파라미터를 주고 풀어도 잘 풀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방법을 쓰면 이게 셀프 캘리브레이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 기존에 가장 좋은 파라미터 넣고 널프를 풀었을 때 방법보다 조금 더 좋은 걸 볼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면 저희가 새로운 로스 디자인과 새로운 학습 기법을 통해서 널프에다가 칼리브레이션까지 추가로 풀게 하는 태스크가 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보였고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연구하고 발표했던 시점하고 되게 비슷한 시기에 많은 논문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옥스포드에서 나왔던 방법이고 이거는 버클리에서 나온 방법이었는데 둘 다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를 자연스럽게 풀면서 널프라는 거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방법은 아까 제가 빠르게 잠깐 지나갔던 그 렌즈의 조금 이런 휘어짐과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도메인까지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많다는 걸 차별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ICC 위때 저희 연구를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일반적인 환경에서 더 빠르고 잘 되는 널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초과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채팅창에 질문이 일단 없어서 제가 하나만 드리면요. 그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만 놓고 보면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응용으로 자동차에 당연히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방향으로 진행 중인 연구가 혹시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채팅창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직접적으로 자동차에 도입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사진은 일단 우리가 어떤 사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험이 된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있고 약간 조금 더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카메라가 자동차에서 되게 중요하고 파라미터 아는 게 중요하니까 도입을 예.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네, 한 개 질문 답변을 드리면 하나의 객체를 대상으로 3D 구현 다수의 카메라 다른 부분을 볼 때 전체 이미지 영역 가능한지. 이 널프라는 게 사실은 이 널프가 널프 파이프라인 자체는 그 애초에 네, 잠깐 보시면 네, 이런 그 오브젝트 하나 아니면 간단한 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널프가 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MLP를 쓰거든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하나를 쓰는데 약간 그 네트워크의 캐패시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복잡한 씬을 표현하는 거는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널프 처음에 나온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 오브젝트 레벨로 하나의 물체에 대해서 한 게 맞고요. 요즘 나오는 널프의 발전된 버전들은 조금 더 전체 씬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뒤에 그 널프 뿔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널프 뿔뿔이 조금 더 이 이런 네 여기서 널프 뿔뿔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조금 더 복잡한 네 그 바깥 물체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이런 공간에서 쓰는 널프의 확장 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과 비교 실험을 했었습니다.